무슨 소용이야. 그 여자는 다시는 내 침실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아. 돈을 아무리 줘도 말이야. 그 안에 그놈이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다시 자기를 물려고 한다는 생각에 견딜 수가 없는 거지. 그녀는 제닛에게 대신 들어가달라고 부탁했어. 제닛은 딱 잘라 거절했지. 내가 왜 거길 들어가. 내가 왜 목숨을 걸어야 하는데. 제닛이 쏘아붙였어. 타라는 이 어이없는 상황에 쓴웃음만 지을 뿐이었지. 그렇게 그 문제는 완전히 없던 일이 됐어. 이웃들에게 들킬까 봐 두려워서 낮에는 감히 빌라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지. 창고를 못 쓰게 되자 제닛은 큰 물고기처럼 보이는 것을 본 기억이 났어. 부유초 아래에 숨어있는 앞마당 연못에서 말이야. 잡자고 제닛이 제안했어. 타라는 바로 동의했지. 완벽해. 새해 전날 점심으로 생선 요리라니. 그리고 오늘 밤엔 몰래 나가서 제대로 된 저녁을 먹는 거야. 하지만 그들은 곧바로 문제에 부딪혔어. 대체 누가 저 연못에 들어갈 거냐는 거지. 타라의 손은 거북이랑 거미 때문에 상처투성이었고 물에 손을 담그기 싫다고 했어. 하지만 연못은 넓고 제대로 된 장비도 없어서 가장자리에서는 아무것도 잡을 방법이 없었지. 제닛은 제닛대로 흙탕물에 새 드레스를 망치기 싫다고 버텼어. 꿈쩍도 안 했지. 필릭스는 근처에서 신나게 내 정원식물을 뽑고 있다가 그들의 언쟁을 듣고는 자원했어. 나 물고기 잡고 싶어. 내가 갈래. 누가 말릴 틈도 없이 그는 손에 갓 아문 상처를 무시하고 곧장 연못으로 뛰어들었어. 피라냐는 보통 자기보다 큰 생물을 공격하지 않아. 이유 없이 말이야. 그 생물이 피를 흘리지 않는 한 피라냐는 기가 막히게 피냄새에 민감하거든. 필릭스의 상처난 손이 수면에 닿는 순간 연못의 모든 피라냐가 그에게 달려들었어. 무자비하게 상처를 물어뜯었지. 갑작스러운 극심한 고통에 필릭스는 미끄러져 물속에 완전히 빠져버렸어. 도와줘. 아파. 이 물고기들이 나를 먹고 있어. 그가 소리쳤지. 눈앞에서 상처가 파먹히는 걸 보면서 제닛은 드레스 생각은 까맣게 잊고 앞으로 달려들어 필릭스의 팔을 잡았어. 그를 끌어내려고 안간힘을 썼지. 하지만 필릭스는 무거웠고 한 팔로는 역부족이었어. 타라, 이리 와서 나 좀 도와줘. 제닛이 필사적으로 그녀를 쳐다봤어. 나 저 물고기들 무서워. 타라가 말하며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땅에 쓰러져 버렸지. 제닛은 마지막 남은 힘까지 쥐어짰어. 그리고 필릭스를 연못에서 끌어냈지. 그가 나왔을 때 그의 다친 손은 너덜너덜한 엉망진창이었어. 찢어진 살 사이로 뼈가 희미하게 보였지. 내 불쌍한 아들, 지금 당장 병원에 데려갈게. 제닛이 울부짖었어. 그녀는 구급차를 부르려고 전화기를 집었어. 안 돼. 여기서 구급차 부르면 안 돼. 타라가 쏘아붙였지. 이 주소로 오면 우리 무단 침입한 거 다 들통난다고. 내 인플루언서 경력은 아무것도 아니야. 타라는 형사처벌이 두려워 그녀를 막아섰어. 하지만 필릭스의 손을 더 이상 방치하면 영구적인 손상을 입을 수도 있었어. 제닛은 재빨리 머리를 굴려 타협안을 냈어. 그녀는 잿빛이 된 필릭스를 데리고 최대한 빨리 빌라에서 서둘러 떠났어. 동네와 거리를 두기 위해서였지. 그리고 병원으로 가는 택시를 잡기 전에 충분히 먼 곳에서 아무도 그들을 빌라와 연관시킬 수 없도록. 하지만 그들은 얼마 가지 못했어. 제닛의 전화가 울렸거든. 타라였어. 타라는 흐느끼고 있었지.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 레오가 서재에 들어갔는데 거대한 비단뱀이 그를 휘감고 있어. 숨을 못 쉬어 죽을 것 같아. 나는 무서워서 가까이 못 가겠어. 제닛의 다리가 풀리며 쓰러졌어. 타라는 어쩔 줄 몰라 하다가
마침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을 했어. 경찰과 구급차에 전화한 거지. 이제 그녀가 가졌던 모든 오만함은 우리 집에 침입했을 때에 경찰이 나에게 전화했을 땐 이미 사라지고 없었어. 우리 집에 침입자가 있었다고. 나는 마당에서 고기를 굽고 있었지.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필릭스의 손은 너무 심하게 다쳐서 절단해야 했고 이미 수술 중이었어. 레오는 비단뱀에게서 구출되었어. 경찰관들에 의해 말이야. 그는 심하게 충격을 받았고 횡설수설하며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지. 그러다 열이 치솟았어. 제니든 그냥 기절한 것뿐이었지. 모든 걸 고려하면 운이 좋은 편이야. 타라는 그렇게 운이 좋지 않았어. 끊임없는 충격이 그녀를 광기 직전까지 몰고 갔거든. 그녀는 거칠고 횡설수설하며 말했어. 무엇보다 거미와 비단뱀에 대해 소리치면서 그녀 안에 무언가가 완전히 끊어진 게 분명했지. 제니디 정신을 차렸을 때 그녀는 내가 그들이 올 것을 알고 있었다고 비난했어. 그리고 일부러 함정을 팠다고 말이야. 그녀는 내가 모든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요구했어. 경찰은 나에게 수사 협조를 요청했어. 나는 원격으로 전체 감시 영상을 가져왔어. 그 며칠 동안의 우리 집 영상을. 그리고 경찰에게 바로 보냈지. 누가 잘못했는지는 명백했어. 영상을 검토한 후에 그들은 더 이상 나의 직접적인 협조를 요구하지 않았어. 분명히 나에게는 책임이 없었지. 나는 그저 독이 없는, 하지만 위협적인 동물들을 내 집에 키웠을 뿐이야. 만약 그들이 경고문을 무시하지 않았다면, 내가 문에 붙여놓은 경고문을 말이야. 그리고 억지로 들어오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야. 나는 그들에게 보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요구할 거야. 내 재산에 끼친 손해를 그들이 보상하라고. 나는 변호사를 선임했어. 제닉과의 모든 협상은 그를 통해 이루어졌지. 전문적인 일은 전문가에게 맡기는 거야. 다음 날 내 변호사가 나에게 말했어. 제니디 여러 번 협박했다고. 나를 파산시키겠다고 소송을 걸겠다고 말이야. 하지만 그는 이 상황에서는 명백히 그들이 잘못했다고 말했어. 집주인으로서 나는 이미 경고 의무를 다했고 판사는 내 편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고 했지. 아니면 기껏해야 형식적인 인도적 제스처를 요구할 거라고.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놓였어. 내 증거는 확실했고 나는 소송을 환영했지. 그리고 내 변호사를 통해 제닛에게 메시지를 전하게 했어. 언제든지 마음대로 소송을 걸라고. 그리고 내가 먼저 움직였어. 감시 영상 속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해서 제닛보다 먼저 인터넷에 올렸지. 그녀가 피해자 코스프레할 기회를 차단한 거야. 대중의 동정을 얻으려는 시도를 말이야. 얼굴을 가렸음에도 제닛은 인플루언서로서 약간의 팔로워가 있었어. 몇몇 시청자들은 실루엣만 보고도 그녀를 알아봤지. 그뿐만 아니라 소문이 퍼졌어. 제닛이 그 영상 속 인물 중 한 명이라는 소문이. 댓글러들이 그녀의 예전 영상에 몰려들었지. 부잣집 출신이라고 주장하더니 남의 집에나 무단 침입하고 있네. 대체 뭐가 진짜였던 거야. 자매 둘 다 꽃뱀이잖아. 역겹다 쌤통이다. 그런데도 뻔뻔하게 보상을 요구해. 집주인한테 말이야. 그 남자 집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그가 그 동물들을 키워서 천만다행이야. 안 그랬으면 그 아름다운 집이 잿더미가 됐을 텐데. 대중은 제닛에게 등을 돌렸어. 하지만 나는 끝나지 않았지. 이야기가 아직 화제일 때. 나는 영상을 올렸어. 카일이 모르는 사이에 남의 자식을 키웠다는 사실을 폭로하는 영상을. 내가 그를 찾아갈 필요도 없었지. 바로 그날 밤 카일은 병동으로 직행했어. 필릭스와 레오가 입원한 곳으로. 대중의 반응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빨리 퍼졌어.
내가 제닛의 영상을 공개한 후에 쌍둥이가 아니라고 인정하는 카일의 영상 조회수는 하룻밤 만에 100만을 넘었어. 댓글창은 완전히 난장판이었지. 심지어 누군가는 카일의 신상을 전부 털었어. 카일은 건축 자재 회사의 사장이었고 꽤 부유하고 자부심이 강하기로 유명했지. 그는 자신의 SNS를 도배했었어. 쌍둥이 아들 사진으로 위대한 아버지가 위대한 아들을 키운다고 끊임없이 자랑하면서 이제 모든 게시물이 조롱거리가 됐지.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잠시 몸단장을 했어. 쇼는 시작됐으니까. 어떤 감독이 개막 첫날을 놓치겠어. 나는 일부러 검은 코트로 갈아입었어. 건드리지 말라고 말하는 듯한. 그리고 시립병원으로 차를 몰았지. 정형외과 병동에 도착하기도 전에 그 소리를 들었어. 복도를 찢는 듯한 제닛의 날카로운 울음소리를. 무언가 깨지는 소리와 함께 말이야. 카일, 내 말 좀 들어봐. 그 영상은 조작된 거야. 이든이 나한테 복수하려고 그런 거야. 전부 다 꾸며낸 거라고. 복도는 꽉 차 있었어. 환자들과 그 가족들로. 모두 더 잘 보려고 목을 빼고 있었지. 수간호사는 안절부절 못했어. 땀에 흠뻑 젖은 채 인파를 뚫지 못하고 나는 인파를 헤치고 아주 좋은 구경 자리를 찾았지. 병실 안은 폐허가 되어 있었어. 제닛의 SNS를 활보하던 그 카일은 자신감 넘치고 성공했던. 이제 얼굴이 빨개져 목에 핏대가 선채서 있었어. 그는 주먹을 무기처럼 쥐고 있었지. 제닛은 머리가 헝클어진 채 무릎을 꿇고 있었어. 카일의 다리를 두 팔로 붙잡고 놓아주지 않으려고 했지. 그 정성 들여 관리한 얼굴은 부어 있었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녀는 방금 맞은 게 분명했지. 한 침대에는 필릭스가 의식을 잃고 누워 있었어. 절단 수술을 막 끝내고 다른 침대에서는 레오가 히스테리하게 흐느끼고 있었지. 이불 밑에서 떨면서. 그리고 내 전처 타라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 거미라고 강박적으로 중얼거리면서. 큰 거미들이라고. 카일은 분노로 들끓으며 짧게 공허한 웃음을 터뜨렸어. 분노가 경멸로 바뀔 때 나오는 그런 웃음. 그는 한 번의 발길질로 제닛을 밀쳐냈어. 영상은 조작할 수 있지만 친자 검사는 어때? 그는 서류 가방에 손을 뻗어 서류 뭉치를 방 건너편으로 던졌어. 서류는 제닛의 얼굴에 정통으로 맞았지. 흰 종이들이 공중으로 흩날렸어. 그리고 눈처럼 바닥으로 떨어졌지. 어젯밤 그 영상을 보자마자 나는 급하게 검사를 의뢰했어. 내가 우리 집에 두고 간 머리카락과 칫솔을 사용했지. 결과는 바로 저기 있어. 직접 확인해봐. 저 둘은 내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어. 카일의 목소리는 층 전체에 울려 퍼졌어. 나는 8년 동안 남의 아들들을 키웠어. 한 달에 2만씩 지원하면서 너한테 집 사주고 차 사주고. 제닛, 넌 날 완전히 호구로 봤어. 제닛은 친자 검사 결과를 쳐다봤어. 바닥에 흩어진 모든 저항심이 그녀에게서 빠져나갔지. 그녀는 완전히 무너졌어. 그녀는 떨면서 카일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어. 우리 결혼했었잖아. 그건 아무 의미 없어. 애들이 당신 자식이 아니더라도 우리 사이는 진심이었잖아. 안 그래? 필릭스는 손을 잃었어. 치료비가 필요해. 우리를 버릴 순 없어. 내 몸에서 손 떼. 카일은 혐오스럽다는 듯 뒤로 물러섰어. 마치 그녀가 오염된 무언가인 것처럼. 나는 3가지 때문에 여기 왔어. 그는 손가락 3개를 들어 보였지. 그의 눈은 차갑고 무자비했어. 첫째, 내 명의로 된 그 부동산. 내가 계약금 내고 내가 대출금 갚았어. 이미 내 변호사에게 연락했어. 자산 동결 신청하라고. 당장 나가. 둘째,
내가 줬던 양육비 전부, 지난 8년 동안 줬던 거, 합의금 500만 포함해서 이혼할 때 줬던 거 말이야. 부당 이득으로 되찾을 소송을 할 거야. 그건 사기야. 돈만 돌려받고 싶은 게 아니야. 널 감옥에 쳐넣고 싶어. 셋째. 카일은 몸을 돌려 차갑게 바라봤어. 병원 침대에 있는 두 아이를. 한때 그의 눈을 채웠던 온기는 사라졌어. 오직 혐오감만 남았지. 오늘부터 나는 저 아이들을 위해 단 한 푼도 내지 않을 거야. 병원비 말이야. 방금 보증금 5만 환불받았어. 수납 창구에서 그 마지막 말이 그녀를 무너뜨렸어. 제니든 순수한 절망의 비명을 질렀지. 안 돼, 카일. 이럴 순 없어. 필릭스는 10만이 더 필요해. 후속 치료에 그 이상이 들 수도 있고, 당신이 돈을 빼면 병원에서 치료를 중단할 거야. 우리 보고 죽으라는 거잖아. 너희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거라고. 카일이 차갑게 웃었어. 그리고 약간 구겨진 재킷을 바로 잡았지. 그건 내 문제가 아니야. 가서 걔들 진짜 아빠나 찾아. 그 양아치가 누구든. 그는 떠나려고 몸을 돌렸어. 제니든 필사적으로 그에게 달려들었지. 하지만 그의 보디가드가 그녀를 세게 밀쳐냈어. 그녀는 침대 옆 탁자에 부딪혔고 이마에서 즉시 피가 솟아났어. 바로 그 순간 나는, 문간에서 그 광경을 즐기고 있던 나는 천천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 의도적으로 장엄하게. 정말 장관이군. 예상치 못한 박수 소리에 방 안이 얼어붙었어. 모든 고개가 돌아갔지. 제니든 피 흘리는 이마에 손을 댔어. 피가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 그녀는 악몽에서 나온 무언가처럼 보였어. 그녀가 나를 보는 순간 그녀의 눈 속 증오가 거에 만져질 듯했어. 이든 그녀가 소리치며 나에게 달려들었어. 내가 이랬어. 내가 내 가족을 망쳤어. 죽여버릴 거야. 그녀는 나에게 닿지 못했지. 살짝 옆으로 피하자 그녀는 비틀거리며 지나쳤어. 나는 그녀의 발을 걸어 넘어뜨렸지. 나는 서두르지 않고 그녀 위에서 완벽하게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 아무거나 먹어도 좋지만 말은 조심해야지. 남편을 속인 건 너였어. 내 온 가족을 우리 집으로 이끈 것도 너였지. 순전히 탐욕에 이끌려 불법적으로. 그게 어떻게 내 탓이야. 카일이 나를 보고 그의 얼굴에서 긴장이 좀 풀렸어. 복잡한 무언가로 대체되었지. 어쩌면 감사함이었을까. 결국 내 영상이 아니었다면 그는 평생을 바보로 살았을 테니까. 남의 계산서를 대신 내주면서 고맙다 친구. 그는 나를 지나가며 말했어. 그는 내 어깨를 굳게 두드렸지. 너도 성인은 아니지만 신세 한 번 졌다. 나는 웃었어. 천만의 카일. 나는 그저 내 것을 지켰을 뿐이야. 카일은 짧게 큰 소리를 내고 자기 사람들을 모았어.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지. 그녀의 재정적 생명줄이 사라지자 제닛의 마지막 희망이 증발했어. 그녀는 바닥에 엎드려 주먹으로 바닥을 내리쳤어. 억제하지 못하고 흐느끼면서. 침대에서 레오는 너무 심하게 울어서 거의 경련을 일으킬 정도였고 구석에서 타라는 계속 허공을 핥히었어. 마치 보이지 않는 거미들이 그녀 주위에 들끓는 것처럼. 구경꾼들은 수군거리며 손가락질했어. 저게 바로 그 꽃뱀이네. 꼴 좋다. 애들이 걔 자식도 아니라니 정말 썩어빠진 짓이야. 그가 말하는 거 들었어. 양육비 돌려달라고 소송 건다고. 이제 그들은 아무것도 없어. 게다가 빚더미에 앉게 됐지. 나는 떠나지 않았어. 나는 제닛에게 다가가 그녀 옆에 쪼그려 앉았지. 그만 울어. 나는 차분하게 말했어. 힘 아껴도 카일은 빠졌고. 나는 자선을 베풀러 온 게 아니야. 내 변호사가 이미 모든 걸 계산했어. 너희 가족이 우리 집에서 망가뜨린 것들. 나는 주머니에서 긴 서류를 꺼냈어.
그리고 그녀의 얼굴 앞에 들었지. 여기 목록이야. 너희가 마신 와인, 너희가 먹은 음식, 너희가 깬 골동품 화병, 너희가 망친 카페트,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너희가 부순 수집용 피규어들. 잠정평가액 약 360만 위안. 제닛의 고개가 휙 돌아가고 눈이 휘둥그레졌어. 360만이라니 너 미쳤어. 싸구려 플라스틱 피규어 몇 개가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싸구려 플라스틱 피규어라고. 나는 차갑게 웃었어. 그건 한정판이었어. 절판된 수집품이라고. 중고시장에서는 값을 매길 수 없는 공인 감정까지 받았어. 법원은 그 목록에 있는 모든 피규어를 인정할 거야. 그리고 넌 분명히 지불할 능력이 없으니. 나는 의도적으로 말을 끊었어. 그리고 그녀의 귀에 가까이 다가가 그녀만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말했지. 내 전 남친 말이야. 그 양아치 패거리랑 어울리던 이 두 아이의 진짜 아빠. 막 교도소에서 나왔다던데. 그가 어떻게 할 것 같아. 다 큰 아들이 둘이나 있다는 걸 알게 되면. 그리고 부유한 전 여친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제닛의 동공이 급격히 수축했어. 그녀의 온몸이 떨렸지. 그녀는 그 남자가 누군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 그는 그녀의 악몽이었지. 속속들이 썩어빠진 인간. 한번 달라붙으면 떨쳐낼 수 없었어. 그녀가 몇 년 동안 발버둥 쳐서 겨우 벗어난 거머리. 겨우 카이를 대신으로 만났는데 말이야. 너 뭘 할 셈이야. 제닛의 목소리는 공포로 가득했어. 카이를 마주했을 때보다 지금 더 두려워했지. 나는 일어서서 옷기대 상상 속 먼지를 털어냈어. 나는 그냥 가족은 가족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가족은 완전해야지. 카일은 이 아이들과 아무 상관도 하고 싶어 하지 않으니. 누군가는 그들의 아버지 역할을 해야지. 안 그래? 너는 인간이 아니야. 이든 넌 괴물이야. 제니든 비참한 비명을 질렀어. 나는 뒤에서 들리는 욕설을 무시했어. 나는 몸을 돌려 그 병동을 걸어 나왔지. 소독약과 절망의 냄새로 가득한. 밖에 햇살은 눈부셨어. 나는 천천히 숨을 쉬고 휴대폰을 꺼냈어. 그리고 사립탐정의 번호를 눌렀지. 나를 위해 찾아낸 제게 번호를. 나는 따뜻하고 편안한 목소리를 유지했어. 들었어. 기회를 찾고 있다며. 내 애인 제닛에 대한 큰 건이 있어. 다 큰아들 둘이랑 돈다발이 널 기다리고 있어. 거칠고 탐욕스러운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어. 마작패에 부딪히는 소리를 배경으로. 네, 누구세요? 내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제닛이 지금 시립병원에 있다는 거야. 정형외과 세병동. 너무 오래 기다리면 다른 놈이 먼저 갈 거야. 나는 전화를 끊었어. 그리고 멀리서 깜박이는 신호등을 봤지. 차가운 미소가 내 입가에 번졌어. 제니타라.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니? 아니. 이건 시작일 뿐이야. 남의 것을 빼앗는 걸 좋아하고 사람들을 바보 취급하는 걸 좋아하지. 그럼 내가 선물을 하나 줄게. 미친 개가 풀려났어. 내 가족을 맞이할 준비는 됐니? 나는 서두르지 않았어. 병원 로비의 좌석에 자리를 잡았지. 따뜻한 커피를 시켜 여유롭게 마셨어. 약 20분 후 입구에서 소동이 일어났어. 요란한 꽃무늬 셔츠에 꽉 끼는 청바지를 입은 남자가. 얼굴은 두껍고 거친 삶에서 오는 그런 단단함으로 가득했지. 어깨 위로 용문신이 기어 올라가고 있었어. 그는 욕을 중얼거리며 거들먹거리며 들어왔어. 그 뒤에는 탈색한 금발의 똘마니 둘이 따라왔지. 뼈 없는 길거리 걸음걸이로 들어오면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남자들. 적의 제기군 나는 모자를 깊게 눌렀었어. 그리고 이 세 마리의 공격견들을 지켜봤지.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것을. 망설임 없이 나는 이미 그들에게 층번호와 방번호를 알려주는 친절을 베풀었어.
전화로 직접 전달했지. 나는 휴대폰을 꺼냈어. 그리고 초소형 블루투스 이어피스에 연결했지. 제닛의 병실문 근처에 우연히 두고 온 뒤따르는 소리들은 매우 만족스러웠어. 소리로 보아하니 병실 문이 경첩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간 것 같았어. 너희 중 누가 제닛이야? 당장 나와. 제게 걸걸한 고함이 이어피스를 통해 터져나왔어. 제닛의 겁에 질린 비명이 바로 뒤따랐지. 잭 어떻게 날 찾았어? 누가 내가 여기 있다고 말했어? 입 닥쳐. 잭은 질문에 인내심이 없었어. 내 새끼 둘을 어디다 숨겼어? 그리고 내 그 부자 전 남편한테서 500만을 뜯어냈다고. 내놔 내가. 없어 그 돈은 다시 뺏기고 있어. 제발 그냥 가. 그냥 가라고 돈 없어. 날카로운 짝소리가 이어피스를 통해 울렸어. 틀림없는 뺨 때리는 소리였지. 나는 그녀를 대신해 움찔했어. 나 방금 감옥에서 나왔는데 운이 지지리도 없었어. 너 빈털털이라고 말하는 거야 지금. 내 목에 그 금목걸이는 꽤 무거워 보이는데. 버서 병실은 혼돈에 휩싸였어. 제닛의 울음소리, 레오의 비명소리, 물건들이 뒤집히는 충돌음과 덜컹거리는 소리. 모든 것이 뒤엉켰지. 그게 내가 남은 전부야. 가져갈 수 없어. 필릭스는 아직 수술이 필요해. 무슨 수술? 잭이 비웃었어. 꼬마는 이미 손이 하나 없잖아. 커서 쓸모없을 거야. 지금 손절해. 자 이제 이놈은. 잠시 멈춤께 괜찮게 생겼네. 나랑 같이 가서 밥벌이 좀 할 수 있겠어. 나는 속으로 조용히 웃을 수밖에 없었어. 이게 바로 그 위대한 사랑이군. 제니디 아이를 낳기 위해 그렇게 열심히 싸웠던. 그녀의 눈의 카일은 항상 돈 내는 바보였지. 잭이 그녀가 생각하는 진짜 남자였고, 그녀의 진짜 남자가 그녀에게 교훈을 주러 왔네. 내 아이들 건드리지 마. 이 짐승아 비켜. 더 많은 폭력의 소리, 둔탁한 타격음. 제닛의 억눌린 신음소리. 그 순간 타라가 자기 세상에 빠져있던 잭의 잔혹함을 인지한 것 같았어. 두려움 때문인지 아니면 어떤 원초적 본능 때문인지. 그녀는 갑자기 검이라고 소리쳤어. 거대한 검은 거미들이 널 물 거야. 널 물어 죽일 거라고. 그녀는 테이블에서 보온병을 집었어. 그리고 잭에게 똑바로 던졌지. 빗나갔지만 뜨거운 물이 그에게 쏟아졌어. 뭐야 이 미친 여자는 누구야? 잭은 분노로 폭발했어. 감히 나한테 그걸 던져 얘들아. 저 여자 멈출 때까지 패. 그 순간. 병동은 진짜 지옥이 되었어. 제닛과 타라 그 한 쌍. 한때 거만하게 굴었던 참을 수 없는 오만함으로 나를 아무 생각 없이 깔보곤 했던 이제 3명의 깡패에게 당하고 있었지. 완전히 무력했어. 간호사와 보안 요원이 빨리 도착했지만 잭 같은 남자 앞에서는 막 출소해서 수치심에 면역이 된 아무도 직접 개입할 엄두를 내지 못했어. 그들은 문 앞에 서서 경찰을 불렀다고 소리쳤지. 잭은 전혀 개의치 않았어. 내 가족을 훈육하는 중이야. 이건 가정사라고. 경찰이 나한테 뭘 어쩌겠어. 그가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었어. 많은 상황에서. 경찰은 이런 사건을 어렵게 생각하거든. 기껏해야 며칠 구류. 잭 같은 사람에게. 구치소는 거의 공짜 호텔이나 마찬가지였지. 이어피스를 통해 들리는 애원 소리가 점점 작아지면서 그리고 더 절박해질수록 나는 타이밍이 맞다는 걸 알았어. 이 개싸움 같은 광경은 제닛의 마지막 심리적 방어선을 무너뜨렸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남은 존엄성마저 앗아갔어. 그들이 살아남게 하는 이 도시에서 나는 이어피스를 뺐어. 가장 가까운 쓰레기통에 버리고 병원을 걸어 나왔지. 길 건너 조용한 카페에서 맞춤 정장에 금태 안경을 쓴 남자가 창가에 앉아 있었어.
서두르지 않고 여유롭게 서류를 넘기면서 그의 이름은 프레스턴. 유명한 형법 전략가이자 최고 수준의 변호사였지. 내가 상당한 비용을 들여 선임한 그의 시그니처 대사는 돈만 충분히 주면 악마의 장부에서도 흠을 찾아내겠다는 거였어.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요. 프레스턴. 나는 그의 맞은편에 앉았어. 그는 안경을 고쳐 쓰고 절제된 전문적인 미소를 지었어. 이든 씨, 보내주신 모든 것을 검토했습니다. 완벽합니다. 이건 단순히 민사 불법 행위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걸 완전한 형사사건으로 추진할 모든 근거가 있습니다. 그는 여러 서류를 테이블 건너편으로 밀었어. 형사상 무단 침입 감시 영상이 그들이 자물쇠를 따고 들어간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교체했죠. 그리고 그들은 장기간 그 부동산을 점유했습니다. 의도는 명백합니다. 둘째, 중절도. 그들은 허가 없이 당신의 명품을 팔았습니다. 고급 와인을 마시고 고급 식료품을 사용했죠. 관련된 금액이 상당합니다. 당신의 피해 평가 목록에 따르면 이것은 예외적으로 큰 금액에 해당합니다. 형법에 따라 최저 형량이 10년부터 시작됩니다. 셋째, 악의적인 재물 손괴. 수집용 피규어와 골동품 화병은 상당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의적인 손상 증거도 명확합니다. 프레스턴의 손가락이 느리게 테이블을 두드렸어. 규칙적인 박자로, 마치 송자매를 위한 조용한 조종처럼. 아이의 부상에 관해서는 입구에 명확한 경고문을 게시했고 감시 장치도 설치했습니다. 불법 침입자로서 통지 의무를 다했습니다. 당신의 재산에서 그들이 입은 어떠한 부상도 그들 자신의 행동의 결과로 당신에게는 전혀 책임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들의 감독 소홀에 대해 맞고소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동물들에게 고통을 주고 당신의 연못 생태계를 손상시킨 것에 대해 그의 말을 들으며 깊고 깨끗한 만족감을 느꼈어. 이것이 전문성이지. 이것이 바로 뿌리를 뽑는다는 것의 의미야. 더 있어요. 내가 덧붙였어. 위층에 있는 남자 잭은 저 두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입니다. 그는 방금 병동에 방문했어요. 그는 제닛의 마지막 보석들을 강제로 빼앗았고 둘 다 폭행했습니다. 그게 유용할 것 같아서요. 프레스턴의 눈이 렌즈 뒤에서 빛났어. 이제 흥미로워지는군요. 만약 우리가 잭을 공범으로 만들거나 강도죄로 엮을 수 있다면 이 불은 훨씬 더 뜨거워질 겁니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를 꺼냈어. 그는 나에게 펜을 건넸어. 이든 씨, 당신의 서명 하나면 이 기소장은 바로 법원으로 갑니다. 그리고 공안국으로도요. 저는 자산 동결을 신청할 겁니다. 그들의 이름으로 된 모든 계좌를 동결하고 출국 금지 조치도 취할 겁니다. 그리고 관련된 금액의 규모를 고려하면 당국은 신속하게 움직일 겁니다. 형사 구금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요. 다시 말해, 그들은 병동에서 구치소로 옮겨지게 될 겁니다. 나는 펜을 들었어. 날카로운 펜촉을 잠시 바라보고 망설임 없이 서명했지. 당신에게 맡기겠습니다. 프레스턴. 나는 일어서서 그의 손을 굳게 잡았어. 돈은 걱정 안 해요. 법적 비용은 문제가 아닙니다. 제 요구는 단 하나예요. 내 표정이 차가워졌어. 나는 그들이 그 감방에서 썩길 바라요. 나는 그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문은 열어서는 안 되고 어떤 사람은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프레스턴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 그의 표정은 차가움과 확신이 반반 섞여 있었지. 원하시는 대로요. 이 분야에서는 제가 사냥꾼입니다. 카페에서 나오면서 나는 경찰차 몇 대를 봤어.
병원 밖에 멈춰 서는 것을 불빛이 번쩍이며 하지만 나는 이 경찰관들이 제니들 구하러 온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 그들은 그녀에게 수갑을 채우러 온 거야. 2층에서 잭이 더 거세게 날뛸수록 제닛의 상황은 더 나빠지는 거지. 그리고 경찰관들이 신원 조회를 하는 순간, 그리고 송 자매가 대규모 절도 사건으로 수배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나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어. 제닛 내가 생명줄을 잡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이 올감이라는 걸 알게 되면 내 얼굴에 어떤 표정이 지어질까? 내 휴대폰이 울렸어. 자산관리사무소에서 온 메시지였지. 이든 씨, 당신의 빌라 밖에 많은 인파가 모였습니다. 다친 아이의 친척이라고 주장합니다. 정의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고 있습니다. 제니든 아직 포기하지 않은 것 같군. 그녀는 한 번 여론을 무기로 삼으려는 마지막 시도를 하고 있는 거야. 그녀가 모르는 것은 대중의 눈에 그녀는 더 이상 불쌍한 미혼모가 아니라는 거야. 그녀는 조롱거리야 상관없어 나는 답장했지. 떠들게 더 시끄러울수록 좋아. 왜냐하면 다음에 올 것은 프레스턴의 법적 통지서와 경찰 영장이니까. 최고의 선물이 될 거야. 그녀의 라이브 시청자들이 목격한 것 중 내가 빌라로 다시 차를 몰고 갔을 때 멀리서도 군중이 보였어. 사람들의 벽 뻔뻔한 조회수에 굶주린 언론사들 10여 곳이 카메라를 들고 자리를 다투고 있었지. 게다가 몇몇 인플루언서들은 이미 라이브 중인 휴대폰을 들고 있었어.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검은 글씨가 쓰인 흰 현수막이 있었지. 무정한 부자, 악랄한 동물을 키워 무고한 아이를 다치게 하다 정의는 실현되어야 한다. 그 아래에는 머리에 두꺼운 붕대를 감은 제니디 서 있었어. 얼굴에는 멍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지. 연습한 듯 처참하게 카메라를 향해 울면서 여러분 저를 위해 나서주세요. 저 남자 이든이 집에 피라냐와 비단뱀을 키웠어요. 저한테 복수하려고요. 제 아들은 겨우 8살이에요. 그의 손이 잘렸어요. 아직 병원에서 의식을 잃고 있어요. 그리고 이든은 그의 치료비를 단 한 푼도 내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울었어. 상을 받은 여배우처럼 몰입해서. 네, 우리는 예전에 사귀었어요. 제가 실수를 했다는 걸 인정해요. 하지만 제 온 가족을 죽이려고 할 수는 없어요. 이건 살인이에요. 냉혹한 살인. 그녀 옆에서 잭도 똑같이 바빴어. 그는 분명히 이걸 사업 기회로 삼기로 결정한 것 같았지. 셔츠를 벗고 문신을 전부 드러낸 채 손에는 세막대를 들고 그는 내 대문에 꾸준하고 우레 같은 타격을 가했어. 이든 이 겁쟁이야. 나와 잭이 카메라를 향해 고함쳤어. 돈이 널 건드릴 수 없게 만드는 건 아니야. 오늘 1,000만 내놔 안 그러면 여길 박살낼 거야. 벽돌 하나하나 라이브 스트림 댓글이 쏟아졌어. 독선적인 댓글러들이 전후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저 불쌍한 아이에게 분노하고 있다. 그는 무고의 어떤 미친 인간이 피라냐를 키워. 그는 대가를 치르고 감옥에 가야 해. 내 눈앞에서 펼쳐지는 이 혼돈의 축제를 보며 나는 분노가 아닌 오직 즐거움만을 느꼈다. 내 옆에 앉은 프레스턴이 안경을 고쳐 쓰고 창밖을 내다봤다. 이든 씨 저들이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 같군요. 불법 집회 선동, 갈치 기존 혐의에 그것까지 추가하면 이제 기적이 일어나도 그들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그럼 관객들을 기다리게 하지 맙시다. 나는 문을 박차고 밖으로 나섰다. 경찰차 4대가 내 바로 뒤에 멈춰섰다. 빨갛고 파란 불빛이 땅거미를 갈랐다. 군중은 잠잠해졌고 경찰은 뒤로 물러섰다. 이염 있는 목소리가 소음을 갈랐다. 혼란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경찰관들이 차에서 쏟아져 나오자 생방송을 하던 인플루언서는 겁에 질려 뒤로 비틀거렸다. 제니든 나를 발견하고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다. 하지만 탐욕이 거의 즉시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는 생각했다. 경찰이 여론에 떠밀려 나를 잡으러 왔다고. 경찰관님. 저 사람이에요. 제니디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다. 제 아들을 다치게 한 사람이 바로 저 사람이에요. 체포하세요. 잭은 쇠막대를 땅에 박고 씩 웃으며 거들먹거리며 앞으로 나아갔다. 어쭈. 드디어 얼굴을 내밀었군. 돈을 넘겨주는 게 현명한 선택일 거야. 안 그러면 뭐. 나는 표정 없이 그를 바라봤다. 내 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나는 그를 똑바로 지나쳐 제닛 앞에 멈춰섰다. 사방의 카메라가 내 얼굴을 향했다. 나는 움찔하지 않고 돌아섰다. 가장 가까운 생방송 휴대폰으로, 그리고 깔끔하고 차분한 미소를 지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관객들도 계시니 이 자리에서 바로 정산합시다. 온 인터넷이 보는 앞에서. 내가 비켜서자 프레스턴이 앞으로 나섰다. 서류 가방을 손에 들고 완전히 공간을 장악하며. 저는 이든 씨의 법률 고문입니다. 제 이름은 프레스턴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모든 단어가 정확하게 박혔다. 전문가의 명백한 무게를 지닌 권위. 그는 서류를 꺼냈다. 서류 가방에서 공식적인 붉은 인장이 찍힌, 그리고 카메라 바로 앞에 들었다. 제니 씨의 문제에 관하여 타라 씨와 그들의 동료들이 제 의뢰인의 거주지에 불법으로 침입한 것에 대해 경찰은 공식적으로 형사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이것이 공식 사건 통지서입니다. 군중은 술렁였고 제닛의 흐느낌은 뚝 그쳤고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거짓말이야. 나는 그의 여자친구였어. 내 남자친구 집에 가는 게 어떻게 무단 침입이야. 나는 차갑게 그녀의 말을 잘랐다. 내가 명시적으로 출입을 거부한 후에, 그리고 자물쇠를 바꾼 후에 너는 열쇠공을 고용해서 억지로 들어왔지. 그 모든 순간이 감시 영상에 찍혀 있어. 프레스턴은 매끄럽게 말을 이었다. 형법 제245조에 따라 타인의 주거지에 불법으로 침입하는 것은 최고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그는 두 번째 서류를 꺼냈다. 전체 피해 평가 목록을. 제니 씨, 당신이 그 부동산을 불법으로 점유하는 동안 당신은 제 의뢰인의 명품과 와인을 훔쳐 팔았습니다. 120만 위안 상당의. 당신은 악의적으로 절판된 수집용 피규어와 골동품을 파괴했습니다. 총 360만 위안 상당의. 480만 위안. 예외적으로 큰 금액으로 분류되어 법에 따라 최소 징역 10년입니다. 각각의 숫자가 망치질처럼 떨어졌다. 현장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댓글러들은 방금 전까지 나를 비난하던 완전히 태도를 바꿨다. 480만이라니. 그건 이별 다툼이 아니야. 그건 무장 강도야. 그들은 자물쇠를 땄어. 20일 동안 거기서 살았고, 그리고 나서 주인에게 보상을 요구했어. 그게 무슨 논리야. 방금 전 누가 애가 무고하다고 했어. 그는 수백만 위안 상당의 수집품을 파괴했어. 꼴 좋다. 제니든 온몸을 떨었다. 그녀는 내가 실제로 경찰에 갈 줄은 몰랐다. 하물며 이렇게 정확하게 금액을 계산했을 줄이야. 그녀는 필사적으로 잭에게 돌아섰다. 우리 어떻게? 잭은 480만이라는 말을 듣고 눈이 풀렸다. 하지만 그는 무모한 만큼 법에 무지했다. 그의 본능은 도망치는 것이 아니었다. 이 남자는 법으로 무장했다는 것이었다. 잭은 폭발했고 쇠막대를 내 쪽으로 휘둘렀다. 내 수작 따위 신경 안 써.
내 아들이 손을 잃은 건 사실이야. 오늘 돈 내놔 안 그러면 죽여버릴 거야. 그는 진심으로 나를 공격하려고 했다.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 앞에서 움직이지 마, 쇠막대 내려놔. 경찰관들은 바로 이것을 예상했다. 잭이 움직이는 순간 3명의 기동대원이 그에게 한꺼번에 달려들었다. 놔. 잭은 몸부림쳤다. 하지만 그의 길거리 싸움 기술은 훈련된 제압 기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그의 팔이 등 뒤로 꺾였다. 차가운 수갑이 철컥 채워지고 선임 경찰관이 앞으로 나섰다. 잭이지. 병원에서 전화를 받았다. 당신은 폭행 및 강도 혐의를 받고 있다. 이제 경찰관에 대한 무장 폭행 및 갈취를 추가할 수 있겠군. 데려가. 나는 아버지야. 나는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어. 당연한 일이야. 너희는 나를 체포할 자격이 없어. 잭은 여전히 분노하고 있었다. 그가 경찰차에 실려가면서 하지만 문이 닫히고 모든 말이 삼켜졌다. 잭이 처리되자 경찰관들은 제니들 향했다. 이미 땅에 주저앉아 있던 제니, 당신은 형사상 무단 침입, 중절도 혐의로 형사 구금됩니다. 수갑이 그녀의 손목에 철컥 채워졌다. 그 순간 그녀는 마침내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안 돼요. 제발 저를 데려가지 마세요. 제니든 완전히 무너졌다. 그녀는 나를 바라봤다. 애원하는 눈으로. 이든 내가 잘못했다는 거 알아. 내 집에 가지 말았어야 했어. 제발 경찰관들에게 무슨 말이라도 해줘. 전부 오해였다고. 전부 다. 내가 감옥에 가면 필릭스와 레오는 어떻게 돼? 이런 그녀를 보며 나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미동도 없었다. 오해라고. 나는 쭈그려 앉아 그녀와 눈을 마주쳤다. 너는 내 문을 억지로 열고 내 와인을 마셨지. 내가 쌓아 올린 것을 파괴했고 내 집을 내 집인 양 차지하려고 했어. 오해라는 단어가 내 머릿속을 스친 적이라도 있니? 아이들에 관해서는 나는 가까이 다가가 낫게. 목소리를 낮췄다. 걱정 마. 국가에는 복지시설이 있어. 그들이 태어난 부모들조차도 아동 복지시설이 그들에게 가장 좋은 곳일 수도 있어. 데려가. 나는 일어서서 귀찮다는 듯 손을 흔들었다. 마치 하찮은 것을 쫓아내는 것처럼. 제니든 경찰차로 호송되었다. 2명의 여경에 의해 그녀의 울음소리는 거리가 멀어지면서 점점 희미해졌다. 그리고 마침내 밤속으로 사라졌다. 차들이 굉음을 내며 모든 소음을 가지고 사라졌다. 빌라 밖에는 땅 위의 잔해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그리고 아직 처리하지 못한 군중과 방금 목격한 것을. 프레스턴은 안경을 고쳐 쓰고 휴대폰을 쳐다봤다. 이든 씨, 온라인 여론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방금 당신의 연기는 흠잡을 데 없었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주제는 도덕적 협박을 해체하는 마스터 클래스입니다. 나는 휴대폰을 쳐다봤다. 생방송은 아직 진행 중이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것에 관심이 없었다. 프레스턴, 이제부터 모든 것은 당신이 처리할 일입니다. 나는 빌라를 바라봤다. 익숙했지만 어쩐지 변해 있었다. 그것은 침해당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깨끗해질 것이다. 나는 어떤 종류의 합의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나는 어떤 사과 편지도 받지 않을 것이다. 나는 최고형을 원한다. 프레스턴은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나는 그들이 감옥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그들의 선택을 반성할, 그리고 남은 평생을 그 480만 위안을 갚는 데 쓰도록. 나는 몸을 돌려 마당으로 걸어 들어갔다. 연못에 물은 빠졌다. 훌륭하게 제 역할을 다한 피라냐들은 친구가 데려갔다. 하지만 그 빈 웅덩이 앞에 서서
나는 아직도 필릭스의 얼굴을 그릴 수 있었다. 그가 순수한 공포에 빠져 떨어지던 순간. 드디어 끝났을까 하니 나는 아직 타라에게 전달할 선물이 하나 남았다. 현재 정신과 병동에서 광기를 연기하고 있는 그녀가 눈을 감을 때마다 거미를 본다고 한다. 그럼 내가 그녀에게 진정으로 벗어날 수 없는 거미줄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주지 했스.